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스타들의 충격적인 자살 소식, 고 최진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누나 최진실 씨를 잃은 상실감과 컴백에 대한 부담감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 최진영 씨의 자살로 살펴본 컴백 스트레스의 위험성,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누나 최진실에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최진영. 누나를 잃은 슬픔과 컴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최진영 씨는 연예계 복귀에 강한 의지를 불태웠고 가족들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내가 가장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조카들도 내가 잘 돌보겠다고 희망적 의지를 더욱 내비쳤었다. 방송 복귀를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고 최진영이 자살한 배경에 컴백 스트레스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출연하는 작품이 없는 등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괴로워했다고 하는 등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이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최진영은 지난해 연극 한여름밤의 꿈을 통해 재기에 나설 때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다른 생각들은 많이 안 하고요. 오로지 진짜 우리 작품 생각만 하고 작품에만 이렇게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조마조마해요. 걱정도 많이 되고. 3월 초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안방극장 복귀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압감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진영이 생을 마감하기 전 긴 통화를 했다는 아버지도 고인이 복귀를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최진영 씨 뵌 적이 언제쯤? 보지는 않았어도 죽기 전 이틀 전에 전화 대화를 많이 했죠. 별다른 기분 같은 건 어떠셨나요? 기분은 좀 전화 대화가 좀 좋지 않았지. 자기 이제 고인이 되고 나니까 생각인데 그 음성이라든 게 모든 게 다 내가 듣기에는 좋지 않았다 그거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버지. 고인과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는 빈소에서 만난 아버지의 친구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가 안 내? 자기 직업에 누이 죽고 나서 직업에 좀 만족감을 못 느끼고 아마 자존감을 좀 가졌는 게요. 언니 돌아가시고 언니 죽고 나서 누나 죽고 나서부터 그 뒤로다가 좀 생각하는 게 참 옛날에 언니가 있을 때 하고 좀 마음속으로 좀 틀린 기분이 든다 이거야. 그거 받고 나서 옛날에는 뭐 주연 밑에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받고 나서는 아주 좋지 않은 그 대본을 받았으니까 인간적으로다가 좀 자존감이 좀 들었다 그러더라고. 스카이 시절부터 수년간 고인과 함께해온 지인은 최진영이 팬들 앞에 서기 전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는데요.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되게 열정적이고 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좀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되게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성격이었죠. 준비 철저히 하고. 스카이라는 예명과 함께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던 것도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자기 평가죠. 20여 년간 탑배우의 자리를 지킨 누나 역시 동생인 최진영에게 자극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누나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일 탑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누나와의 경쟁.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누나한테 부끄럽지 않는 동생으로서 위치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숨지기 일주일 전에도 컴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복귀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그때는 10년 전이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도 되게 좀 젊고 열정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주위에 또 누님도 계셨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작품, 영화나 드라마나 같이도 하고 싶었지만 이게 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반 같은 경우는. 고 최진영을 자살로까지 몰아간 스타의 컴백 스트레스. 팬들의 상상 그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 이은주와 정다빈 그리고 윤희도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컴백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컴백 콘서트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했는데요. 컴백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언하긴 이르지만 수면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에 중독돼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2000년대 초반 2부의 모든 것 등에 출연하며 탑스타로 자리매김한 김소연. SBS 드라마 검사 프리센스를 통해 연기 변신에 나서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소연 역시 아이리스로 돌아오면서 타로점까지 볼 정도로 심적 부담이 컸음을 내비쳤습니다. 작년 아이리스 하기 전에 타로 카드 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리스를 물어보려고 갔던 건데 그때 저한테 아이리스보다 다음 작품이 제 인생에서 되게 좋은 대박의 운을 갖고 올 거라고 하셨었어요. 탑스타일수록 더 심각한 컴백 스트레스. 김소연은 공백기를 잘 이겨내면서 연기자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식객하기 전에 좀 길었는데 그럴 때 많았는데 근데 그랬던 적이 없었으면 뭐 노래방 씬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저를 그렇게 내려놓는 걸 못했을 것 같고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쉬면서 남의 분들 작품들을 워낙 많이 일부러 찾아서 워낙 많이 봤는데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거 워낙 많이 그런 게 오히려 쉬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그런 건데 그게 되게 많이 있어요.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연기자로 나선 최송현도 세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연기자 최송현이 아직 어색하셔서 보시기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못한다고 꾸짖어 주시는 것도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관심이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계신 감독님 이하의 스태프분들과 또 저희 연기자 선배님들께 혹시나 그게 저 때문에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골프 시트콤 이글이글을 통해 15년 만에 연기자로 돌아오는 김혜분 역시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요. 저 스트레스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제작 발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 모두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부담 가지면 사실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의 풍파 속에 힘든 시간을 이겨낸 김혜부는 2008년 MC로 10년 만에 방송에 복귀하기까지 대인 기피증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워낙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겼었거든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어디 이렇게 병원을 갔어요. 제 병원에 가서 제가요 사람이 너무 두렵고요. 너무 무서워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하겠어요. 떨려서 막 이랬더니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을 받았거든요.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우울증 같은 거 없어요. 저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이제 완벽하게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괜찮다고. 그래서 일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다가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갈게요. 최근 화보 촬영 현장에서 만난 김지호도 데뷔 이후 공백기를 가질 때 불면증이 왔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제일 데뷔하고선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랑해 사랑해라는 드라마를 찍고서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나? 이 배우라는 직업이 나오고 맞나? 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안 하고 다시 학교로 가서 학교 다니고 그때 불면증이라는 게 처음 생겨봤고 이렇듯 컴백을 앞둔 스타들의 중압감은 탑스타일수록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컴백 스트레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살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연예인들이든 혹은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어떤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 변화, 어떤 사회적인 이목의 변화에 인해서 감정의 변화를 많이 겪게 됩니다. 연예계에 종사하셨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곡이나 어떤 살아가는 이력들,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 또 최진영 씨든 최진실 씨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증이나 감정 변화에 대한 취약한 성향들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생활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좀 더 우울증이나 자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몽실이 언니로 인기를 누렸던 개그우먼에서 코칭 전문 교수로 변신한 전효실 역시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동기들은 너무 잘 나가요. 김용만 씨, 김옥진 씨, 박수옥 씨, 남희석 씨, 유재석 씨. 그 기라상 같은 그 멤버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연예인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랬죠. 하지만 대다수의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경우 우울증을 호소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신과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고 또 심지어는 오셔서 실컷 상담하고 약까지 원하시면서도 처방 기록이나 상담 기록은 지워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까지 계세요. 전 교수는 과도한 컴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스타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리고 사실 연예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굉장한 인내와 아픔이 따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연예인들이 참 힘든 건 근래에도 연예인들의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상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자기 감정 훈련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컴백 스트레스,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면서 스타들에게 위험한 단어가 됐는데요. 스타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만이 컴백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와이스타 안지사입니다.